혹시 이 돈과 인생의 비밀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한 10년 전에도 제 책장에 있었고, 근데 보다가 크게 또 이렇게 집중해서 읽지 못하고 덮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어제는 딱 이 책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펼쳤거든요. 네. 근데 읽으면서, 아, 진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들은 이게 성공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성공을 한번 해보면 다 똑같다.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어김없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든 진짜 성공을 해본 사람은 다른 분야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결국 그 사고의 그런 패턴들이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항상 더 플러스란 책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더 플러스를 이렇게 저를 자주 만나보는 파트너분들이 아마 다른 분들에 비하면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이게 가는 네일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네일샵에 그 원장님이 항상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냥 채아 엄마는 좋겠어. 채아 엄마 같은 사람만 성공하는 거지. 채아 엄마 부러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는 열심히 살아봐야 늘 한계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듣다 보면 저도 좀 지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의 한계를 왜 정하고 그렇게 사세요? 생각의 한계를 좀 붙으세요. 더 플러스 책 읽으셔야겠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더 플러스 책을 그때는 그 전에 저와 대화할 때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 뭐 집중하지 않는 모습 이게 내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그분이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더 플러스? 알았다고 하면서. 근데 그분이 더 플러스 책을 진짜 읽고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책 읽는 걸 안 좋아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아니, 더 플러스 한 것만 내 것으로 만들면 되지. 무슨 다른 책이 필요하겠냐. 그냥 이것만 씹어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책장에 책이 수천 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한 권, 단 한 권 책을 내가 품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천 권의 책이 책장에 꽂혀 있는 것보다 내가 한 권의 책을 품는 거.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은 어떤 책 한 권을 품고 계신지 그런 좀 질문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과 인생의 비밀이라는 책은요, 혼다 켄이라는 이때 지금이야 나이가 있으시겠지만 이분이 20살에 미국에서 1년 정도 체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유대인의 대부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30일간 머니 레슨을 받은 거예요.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20살 때 그 할아버지를 만났죠. 그래서 30대 초반에 백만장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돈과 인생의 비밀 궁금하신가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네. 자꾸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그 대부호 할아버지의 그 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그냥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어체처럼 두 가지로 이루어지네. 이렇게 다 써놨어요.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과 사고의 결과, 그리고 행동해온 결과를 집대성에 놓은 것이 바로 자네라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 나의 현실, 이건 결국 나의 생각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걸 진짜 믿는다고 하면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건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을 바꾼 우연한 만남.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20살 학생. 그 지방에 성공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1년 체류하면서 거의 일본으로 돌아가기 직전, 이 혼다 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다. 왜?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면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지 않고 나는 사업을 할 거야. 그래서 이 우연한 만남이라고, 내 인생을 바꾼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지만 결국 저는 이분의 그런 잠재의식이
그 대부호와의 만남을 연결시켜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 혼다 켄이 성공의 비결을 듣기 위해선 이 노인밖에는 없다고 확신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유산화로 인생을 바꾸겠다라고 시작하는 분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결과가 나오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 예,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수적으로 열세한, 우세한 적군, 우리는 열세해. 예, 그런 적군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적국으로 배를 타고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 리더가 딱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타고 온 배를 불사질러라. 예, 그러면 이제 우리에겐 돌아갈 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승리 아니면 죽은 뿐이다. 이렇게 나는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오렌지 즙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 오렌지 즙, 오렌지를 쥐어 짜야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쥐어 짜야 예, 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만 발휘하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데 그 잠재된 능력을 쥐어 짜지 않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성공의 비결을 듣기 위해선 이 노인밖에 없다고 확신한 거죠. 다른 노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으면 이 노인의 말에, 예, 이 노인과 보내는 시간에 집중이란 걸 했을까요? 예,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노인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유선화밖에 없다고 확신해야 유선화에서 무언가 내가 남길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자 어때요? 곧 행동으로 옮겼다.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에요. 예. 세상에 이 남자밖에 없다고 하면 그 남자와 잘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다른 남자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밖에 없으니까 그 노인과 만나는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그런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유선화와 좀 접목을 해서 좀 지금 나를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들어갑니다. 이 노인이 첫 번째 시험을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이 젊은이가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쓰인 종이에 1000명의 서명을 3일 안에 받아오라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아는 이가 없는 미국에 1년 체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는 이가 없는 이곳에서 내가 지금 나는 이 젊은이가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종이에 1000명의 서명을 3일 안에 받아와야 되는 미션을 준 거예요. 아는 사람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어때요? 미국은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오밀조밀 다 모여 있어요? 예, 여기 몇 군데만 돌면, 그리고 어디 행사한다 그러면 거기만 가도 받아올 수 있을 텐데 미국은 띄엄띄엄. 예,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고 해도 사인 하나 받지 못하고 거절만 당하는 거죠. 예.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곰곰이 새로운 전략을 생각했다. 예.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 기쁘게 서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종이약 1000마리가 생각난 거예요. 예, 친구가 나한테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준 게 있는데 하나씩 서명해 주시는 분들한테 종이약을 선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학생인데 한 가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면 저는 귀국할 수 없습니다. 예,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름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리로 제가 종이약을 한 마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반나절 만에 1000명의 서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부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차이인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곤란한 일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네.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순간을 너무도 쉽게 포기해버린다네. 예. 그러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내가 지금 미국에 아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서명을 받아라는 거야? 그 미션부터가 잘못된 거야. 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미션이었지. 뭐 기타 등등의 그런 핑계들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끝에 가서는 핑계 아니면 성과를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내가 결국 어떤 일을 도전하고 그 도전을 마무리 짓지 못했을 때,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어떤 말들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뭐 스폰서님이든 가족들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그래서 이런 힘든 곤란한 일, 이런 순간에 딱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업가도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네. 이 서명을 보기나 다 당신이 성공할 거라고 응원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신뢰받는 것과 지지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다면 자네는 무엇을 하든 성공할 것이네. 그래서 이 일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거, 지지받는 거, 내 파트너, 내 스폰서, 내 형제 라인, 우리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 거. 그러면 지지를 해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요? 그죠? 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의 운명을 바꾼 게라 씨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30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 질문을 해요. 자네는 왜 성공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성공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건가? 자, 왜 유산화를 하세요? 하니까 저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너무 보람을 느끼고요. 뭐 기타 등등의 얘기들을 되게 포장을 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진짜 최초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진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그래서 진정으로 올바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네. 행복하게 성공하고 싶으면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에 집중하고 돈과 성공은 잊어버려야 하네. 그랬더니 아니 돈과 성공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냥 발끈하는 거죠. 그냥 내가 좀 나의 생각과 다르면, 근데 이게 제가 막 다 쓰진 않았지만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나와 좀 생각이 맞잖아. 아니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준다며. 근데 무슨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보통 사람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지금 감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거예요. 아니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에 관한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이 목소리나 이런 톤이 감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을 했네.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에서 누군가한테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할 때 그분이 얘기하는 그 의도, 그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근데 이제 보통 스폰서의 뭐 정말 중요한 핵심들 다 빼놓고 이상한 부수적인 것들에 꽂혀가지고 이런 분들이 또 많죠. 그래서 한번 내가 그 의미, 그 핵심을 진정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금 PPT에서는 내가 진짜 왜 유산화를 하는가에 대한 이런 정답이, 나만의 답이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다네 뭐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게 그래서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늘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학력과 태어난 집안, 재능과 운이겠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그런 것이 성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네. 그래서 내 생각이 학력과 태어난 집안, 재능과 운 때문에 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본다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다르게 보지. 편견과 두려움, 왜곡된 가치관과
윤리관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네.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눈을 갖는 것이 행복하게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네. 자, 자네가 제공한 서비스의 양과 질, 이것이 자네가 받는 보수와 같다. 이거는 더 플러스 책에도 나오죠. 결국 내 지금 현실은 내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의 결과물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늘 힘들다면 나는 타인을 위해 제공한 서비스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부터 타인을 위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했다면 나의 부 또한 그죠?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잘못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원망하지 마시고 결국 내가 충분히 개척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연봉 6천만 원, 6억, 60억 버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6천만 원 버는 사람보다 60억 버는 사람은 100배 열심히 일하는 것인가?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6천만 원과 60억 버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60억을 버는 사람은 연봉 6천만 원에 한 사람을 고용해서 개인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60억을 버는 사람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6천만 원 연봉으로 한 사람을 고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으로 따지면 연봉 6천만 원 버는 사람이 가장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계속 생각을 바꾸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줘요. 이 게라 씨가.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밖에 없다. 그것을 바로 자유인과 부자유인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유인,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리 수익, 시스템 수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인. 그렇지 못한 노동 수입은 부자유인이라고. 그리고 이 책에 혼다 캔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비즈니스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지.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런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 자유인과 부자유인은요,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이 성공의 열쇠인 거예요.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자유인으로 갈 수 있는 열쇠를 획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인의 인생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네. 근데 부자유인의 인생에는 어때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뿐이지. 내가 일어나서 어딜 가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카드값이 안 막아지고, 이거 하지 않으면, 이런 게 부자유인. 그래서 이 자유인 인생, 부자유인 인생, 너는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싶냐고 질문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자신이 살아갈 삶의 유형을 결정해야 하네. 왜? 나이가 들수록 법칙을 다시 배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지. 그래서 지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죠. 빨리 바꾸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다 캔한테 게라 씨가. 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바꾸려고 결정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네. 스스로 내 인생 진짜 바꾸겠다라고 결심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이런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지, 결국 우리 조희정 골드님, 장선희 골드님, 그 과정 속에서 어때요? 결국 내가 12월 31일까지라는 시간에 시한부를 정하고 해내겠다 결심한 거죠.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해요. 주위에서 바라는 것을 잘 해내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 늘 부모님이 기대하는 나, 맏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막내니까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기타 등등. 내가 맞이니까, 내가 맏며느리니까, 내가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오빠가 공부를 못하니까, 동생이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뭐 이런 거 항상. 그냥 타인의 기준에서 그냥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자신이 누군지 이런 것조차 모르고 우리가 대부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매우 조용하고 진정된 것이라네. 주변 사람들이 평가해주지 않아도 그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이 즐거워서 시간을 잊고 마는 그런 것이라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스폰서님 몰라져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요. 네, 스폰서도요. 내 인생에서는 엑스트라예요. 파트너도 내 인생에서는 엑스트라예요. 그러면 결국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이 결정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날 조롱한다고 주인공 역할을 내려놔요? 아, 기분 나빠. 엑스트라가. 이러지 않잖아요. 이걸 좀 기억하시면 진짜 내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인생에서 현실로 나타난다. 이 잠재의식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모든 책에는요. 다 성공자의 책에는 잠재의식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잠재의식을 아는 사람만 잠재의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잠재의식이라고 안 적어놔요? 비결인데 막 그걸 다 까발려서 잠재의식밖에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원하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문구를 가져온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현실에 의식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게 뭐예요? 잠재의식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에 내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게 잠재의식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항상 원하지 않는 일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면 그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엄청난 능력. 조 디스펜자라는 남자는 뼈가 으스러졌는데 그 으스러진 뼈를 잠재의식으로 맞춘다니까요. 병원에서 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평생 그냥 누워서 지내야 된다고. 그랬더니 본인이잖아요. 본인 인생이잖아요. 그랬더니 절대 수긍할 수 없다. 나는 일어나서 걸어갈 거다. 그걸 매일매일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그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상상 속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집 바꾸고 차 바꾸는 거, 그거 뭐 어려워요? 뼈도 으스러진 뼈 다 산산조각이 나서 더 이상 맞춰지기도 힘든 그 뼈를 잠재의식만으로 맞춘다고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찾아보시면 조 디스펜자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뼈도 맞추는 방법에 안 될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을 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라고요. 주인공이 내가 내 인생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도 날 신뢰하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은 신뢰해야죠. 나. 근데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아, 내가 어떻게 해요? 제가 골드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라고 게라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연설을 잘한다네. 왜 잘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성공의 열매를 딸 수가 없다네.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왜 하는지는 아는데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잘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잘 규정해 놓는 사람들은요, 내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자꾸 유선화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유선화를 하는 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관심이 생겨요. 유선화가 처음부터 막 관심이 생겨요. 근데 처음에는 나라는 사람을, 그분도 그랬어요. 그 네일샵 원장님도 어쨌든 제 얘기를 믿고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봤더니 집도 바뀌고 차도 바뀌고. 근데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요. 아무리 유선화를 얘기해도 안 들어갈 상황이야. 내가 딱 보니. 근데 이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난 체험발 믿어. 체험발 하라면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규정되어 있는 분들은 내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유선을 하는 이유. 근데 이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까? 어디 아픈 데 없어? 영양제 해수배 되게 좋은데. 그래 좋아? 그래 많이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먹고 있어? 아 그래 좀 더 먹어. 이렇게. 자,
자, 세일즈의 달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에서도 이 세상에 세일즈 아닌 게 없다. 세일즈의 달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슈퍼마켓 파는 거 아니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의미를. 물건이 아닌 서비스를 팔아라. 자, 또 미션 하나가 주어져요. 전국 판매원으로, 오늘부터 너는 혼다캣, 너는 전국 판매원이야. 네. 1000개의 전구를 팔아라. 3일 안에. 항상 3일을 주고 항상 1000개예요. 그래서 1000개의 전구를 팔아라.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전구 하나도 팔지 못했다. 근데 포기할 수 있어요? 왜? 이 노인밖에 없는데? 내 성공의 비결을 알려줄 사람 이 노인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유선아밖에 없다고 내가 단정 지으면 어떻게든 하죠. 포기하지 않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다. 그때 스친 생각. 포기하지 않을 때 그 다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지,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요. 아무런 아이디어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집에 전구를 무료로 갈아 끼워드립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너무 높아서 이 갈기가 힘든 분들한테 내가 전구를 갈아드린다고 무료로. 전구 값은 내야 되겠죠. 근데 전구를 갈아드리는 행위를 내가 무료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딱 스친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그냥 3일도 안 걸렸죠. 싹. 예. 그래서 이 게라 씨가 세일즈의 본질을 파악했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팔면 기쁨을 얻는다. 최고의 세일즈맨은 세일즈를 일절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왜 일을 하는지가 제품을 잘 파니까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 시간, 돈, 건강으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비전을 내가 전달하는 거죠. 왜? 그게 내가 이 유선화 뒤에 감춰진 엄청난 비전이고 그게 내가 이분한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 아니에요? 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진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팔고자 하는 상품은 즉 자유다. 외우세요. 자유라고. 나 지금 헬스팝 하는 걸로 보여? 나 너한테 지금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네. 헬스팝 팔아봐야 돈도 안 나와. 그런데 내가 너한테 팔겠어.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안 보여? 내가 너한테 자유를 팔고 있는 거? 이런 얘기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띵 하는 거죠. 뭐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팔고자 하는 상품은요, 자유입니다. 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의미있게 중요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자유. 제가 사업 초기에 이 문구를 이 책 말고 다른 책이 있어요. 그걸 읽고 맞아, 난 자유지. 자유를 지금 팔고 있는 거지. 이게 딱 정립되는 순간 그때부터 당연히 뭐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빨리 정립됐으니까 어때요?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잘하냐고 나한테. 그럼 똑같이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 내 잠재의식은 어떠한 상태인지 이런 걸 점검하면 다 가능해요. 왜? 유선화라는 도구는 엄청나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도구고, 하지만 내 잠재의식이 썩어 있다고 하면 유선화라는 도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네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일이든 결단을 내릴 때는 5분 이상 걸리면 안 되네. 5년도 걸리죠. 이러면 결단 한번 내리기까지 5년이 걸려버려요. 근데 옛날부터 성공한 사람들은 결단이 빠르다네. 왜 이게 빠른 줄 아세요? 결단이란 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요, 직감이에요. 직감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런 통찰력은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없어요. 안정적인 삶 속에서 무슨 통찰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통찰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 많은 식구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통찰, 직감.
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돈 버는 거에 일절 관심이 없어서 한 번도 뭘 벌어본 적도 없고 그냥 남편의 바가지만 긁은 경험들이 있지 그런 게 없다. 그런 사람한테 통찰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결단이 빠르고 딱 보면 안 돼요. 된다 안 된다가. 네. 그래서 결단이 빠르다. 네. 그래서 결단 빨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인생에 몸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이라네. 슬쩍 맡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100만% 맡기는 거. 이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유선아에 지금 어느 정도 살짝 발을 담그고 왜? 왜 파트너 안 생기지? 네, 좀 더 담궈볼까? 또 안 생기네?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유선아로 성공하고 싶으면 내 몸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게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수가 적죠. 근데 그들이 가져가는 부는 거의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0일 끝내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혼다 켄한테 게라 씨가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저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했더니 자네는 틀림없이 실패할 걸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 그런 실패에서 무엇을 배워 다시 시작하느냐일세.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인생이란 게임에서 지는 일은 없다네. 스스로 패배를 인정 안 하면 절대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유선아가 결론이 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나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아직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게. 이게 게라 씨가 혼다켄한테 남긴 마지막 말이고, 그리고 이제 편지를 적었어요. 내가 그 편지를 적다가 제가 새벽 2시 30분에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그 편지는 제가 여기서 공개하지 않고요. 진짜 이렇게 읽고 마지막에 꼭 기내식을 먹고 이 편지를 펼쳐보게나 이렇게 하고 편지를 지어서 이제 그때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별 이제 내용은 없는데 그게 그렇게 왜 마음이 애리는지. 진짜 이 눈물 포인트 없었는데,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이 책도 진짜 내 마음속에 품으면 딱 좋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는 진짜 왜 이렇게 혼자 그냥 다 자는데 가족들은 혼자 펑펑 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슬픈 거지.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지. 네. 그래서 내가 직접 만나본 할아버지는 아닌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할아버지가 다시는 못 본다는 생각이 혹시 이제 우리 파트너 분들이 나중에 우리 수범이 다시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네, 혹시 누군가가 후대에 그렇게 눈물이 나처럼 막 혼자 펑펑 우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잘 산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